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 경제학의 바이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환율이 올라서 수출기업의 호재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장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에이, 교수님.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도 좋아지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말이죠. 경제가 그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를 때 말이죠. 경상수지를 놓고 두 녀석이 아주 그냥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힘, 바로 수량 효과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힘, 가격 효과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 이해하는 게 오늘 시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겠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수량 효과예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 가격은 비싸지잖아요. 똑같은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사도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하니까 수입액 자체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가격 효과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결국 경상수지의 운명은 이 두 효과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처음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이 자동차의 미국 판매 가격이 2만 달러예요. 이 환율에서 자동차 2대를 수출하면 총 4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1달러에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꽤 떨어진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차가 2만 달러에서 한 16,667달러 정도로 확 싸진 거네요. 와, 가격이 싸지니까 판매량이 2대에서 3대로 늘어났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수량 효과군요. 맞아요. 그럼 우리 수출액은 3대에다가 할인된 가격을 곱하고? 잠깐만요, 교수님.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생각보다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헷갈려 하세요. 보통 수출 계약은 달러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판매 가격은 여전히 2만 달러인 겁니다. 올바른 계산은 늘어난 판매량 3대에 원래 가격인 2만 달러를 곱하고 여기에 새로 바뀐 환율 1,200원을 적용해야죠. 그럼 얼마죠? 총 7,200만 원이 됩니다. 보세요. 환율 오르기 전 4천만 원보다 수출액이 훨씬 아주 많이 늘었죠? 이 경우에는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수량 효과가 가격 변동 효과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자, 방금 본 예시처럼 운 좋게 수량 효과가 이기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이렇게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마셜 러너 조건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바로 이 표인데요. 경상수지와 저축, 투자의 관계를 보여주죠. 이 배경에 바로 마셜 러너 조건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변화가 순수출, 즉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마셜 러너 조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말이 되게 어렵죠? 가격 탄력성. 이거 그냥 쉽게 가격 변화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탄력성을 더한 값이 1보다 크다는 건요. 환율이 변해서 가격이 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수출품은 확 더 많이 사고 수입품은 확 덜 산다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럴 때 비로소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이기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겁니다. 이론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래서 이 마셜 러너 조건이 우리 현실 경제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달러는 다 빠져나가서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고 결국 그해 11월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그 대가로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1달러에 900원대 하던 환율이 한때 2,000원 가까이 치솟았으니까요. 교재에 있는 이 만평, 정말 당시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요? 어음은 휴지, 월급은 동남아 수준. 원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면서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시절의 불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에겐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8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폭등한 바로 다음 해인 1998년 어떻게 됐죠? 무려 플러스 40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섭니다. 엄청난 대반전이죠? 이건 폭등한 환율 때문에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동시에 수입품은 너무 비싸져서 소비가 급감하면서 마셜 러너 조건이 아주 강력하게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굵직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반드시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둘째, 왜냐? 수출량이 늘어나는 착한 수량 효과와 수입 대금이 늘어나는 나쁜 가격 효과가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셋째, 이 싸움의 승패는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따지는 마셜 러너 조건이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우리 외환위기는 이 어려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라는 점, 다들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1997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세계가 복잡한 공급망으로 얽히고 설킨 오늘날, 과연 마셜 러너 조건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나 자동차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환율 상승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호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